안녕하세요. 오띠입니다. 2025학년도 유아임용이 잘 마무리되고 이제 2026학년도 유아임용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처음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N수생으로 재도전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응원을 합니다. 제가 1차, 2차 선생님들 임용 컨설팅하고 또 도와드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겸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공부에 올인하는 선생님들보다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또 학교 공부, 재학생 신분으로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번 도전해도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생각을 했을 때 기본을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워낙 유아임용 공부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다 이걸 외워야지, 다 암기를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정작 기본이 되는 거를 놓치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건데 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를 다 맞추고 내가 정말 낯설었던 새로운 이론 하나를 틀리는 것과 기본이 되는 이론 몇 가지를 틀리고 낯선 이론 한 가지를 맞추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이 되는 것을 다 맞추고 또 낯선 것까지 풀어낸다면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의 취지는 한 장에 하루 한 장 암기하자, 하루 한 장에 하나의 이론을 정리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외워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기출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과 기출을 기반으로 이것만은 꼭 외우자라는 주제로 오늘 임용, 한 장에 정리하는 오늘 임용,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코메니우스입니다. 코메니우스는 유아 임용 교육 과정에서 몇 번 출제가 되었을까요? 2007, 2009, 2010, 2017, 2019. 총 5번 문제와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제에 있던 것이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문에 있던 것이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술, 교육과정, 2차 시험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1차 시험의 교육과정에 나온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를 해서 서술도 해보시고 또 말로도 표현해보시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메니우스 기출을 근거로 먼저 뽑아낸 키워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키워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출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메니우스 하면은요, 대표되는 키워드는 합자연의 원리입니다. 이 합자연의 원리가 기본 출발점이고요. 뒤로 가다 보면 자연주의, 주관적 자연주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메니우스가 현대사회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한다면 해시태그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메니우스는 샵 세계평화주의자, 샵 교육자, 샵 크리스천, 이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학자들도요. 큰 영향을 받는데요. 이 코메니우스가 크리스천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합자연의 원리라는 그의 교육 철학에 이 기독교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천지창조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동물도 사람도 다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맨 첫 번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있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보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교육하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인간은 자연의 일부니까 당연히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지, 자연의 순서를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합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순서를 따르는 것은 뭔데? 자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의 교육 방식들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길가에 있는 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꽃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죠. 씨앗에서 점점 자라서
잎을 맺고 꽃을 피우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런 일련의 자연의 순서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교육은 이러한 순서를 따라야 된다. 단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합자연의 원리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단계적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원리이고요. 이 단계적 교육은 그의 교육 사상의 집합체인 대교 수학에 나와 있는데요. 대교 수학도 의미 있는 책이고 기출에서도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대교 수학은 뭐냐면 현대에는 교육학 서적이 굉장히 많죠. 선생님들께서 학부에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교육학 서적, 출판사별로 교육학 서적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계 최초의 교육학서를 만든 사람은 코메니우스입니다. 그 책 이름이 대교 수학입니다. 그 대교 수학은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33장 속에 우리가 기출에서 출제된 것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면 6주기 4단계, 6년마다의 주기로 교육의 단계를 달리한 교육 제도를 코메니우스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기이니까 좀 유아기에 있는 어머니 무릎 학교 정도는 키워드를 암기해 두시고 나머지는 쭉쭉쭉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유아기에는 어머니 무릎 학교, 그 다음 모국어 학교, 라틴어 학교, 대학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코메니우스는 이런 말을 해요. 외국어보다 이제 모국어가 먼저 돼야 된다. 이것도 우리 현대사회에 조금 의미가 있죠. 영유라고 불리는 영어 학원, 영어 학원이 유행을 하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 시켜주세요. 원어민 강사 채용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학부모님께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학부모님이 교사에게 영어 특성화를 이렇게 유치원에 많이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교사로서 또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러한 이론을 녹여서 2차 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2차 때 가서 2차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제가 2차 선생님들을 이렇게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이 1차 공부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 그리고 2차를 분석하는 능력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선생님들께서 1차 때부터 만약에 2차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이 이론을 근거로 답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상상하시면서 또 입으로 구술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훨씬 더 2차 때 좀 준비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대교 수학이라는 책 이름 그리고 이 여러 단계들 중에서도 유아기에 해당하는 어머니 무릎 학교 요 정도 키워드는 암기를 해두시고요. 어머니 무릎 학교는 1세에서 6세까지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가 최고의 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가 있죠. 가정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의 기본 이론 철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합자연의 원리, 자연의 순서를 따르는 교육, 자연의 순서는 단계적이다. 그 단계적인 것을 조금 더 교육 제도로서 표현한 것이 이 어머니 무릎 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순서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교육 학서가 대교 수학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코메니우스는 또 하나의 명예가 있죠. 세계 최초의 교육 학서보다 조금 더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세계 최초의 그림책인 세계도회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계도회를 만든 이유도 그의 교육 철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자연의 순서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데 감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은 막 중고등학교처럼 말로,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현장 체험 학습 가서 경험해보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코메니우스가 이 주장한 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의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감각교육, 실물교육을 주장한 코메니우스는요, 감각적 교수학습 매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그림책인 세계도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키워드 다시 한번 볼까요? 합자연의 원리, 감각교육, 세계도회, 어머니 무릎학교, 대교수화. 이 정도 키워드는 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7년, 과거에는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죠. 2007년도에 주관식 1번 문제를 보시면 코메니우스는 세계 최초의 그림책인 대교 수학을 창안하여 감각적 교수 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가능성을 열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잘못된 거 너무 쉽죠. 요즘도 임용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세계 최초의 그림책은 대교 수학이 아니라 세계도회이고,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기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맞췄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지문을 모두 숙지하셔야 돼요. 코메니우스는 세계 최초의 그림책인 세계도회를 만들었다. 코메니우스는 감각적 교수 매체의 교육적인 가능성을 연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대교 수학이 이제 오답이긴 했지만 대교 수학이 뭔지 알아놓으시면 다음번 기출에 대교 수학이 나올 수 있겠죠. 2009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객관식 1번에 보시면 이제 코메니우스 부분만 따온 건데요. 니은은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따르는 합자연의 원리를 교육의 근본 원리로 삼았다. 합자연의 원리를 주장한 사람 누구인가요? 그럼 니은은 바로 코메니우스라고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합자연의 원리라는 것은 뭔데?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교육의 단계를 유아기 어머니 무릎학교, 아동기 모국어 학교, 소년기 라틴어 학교, 청년기 대학으로 구분했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010년 객관식 15번에 이제 코메니우스 부분을 볼게요. 니은이라는 사람은 만약 우리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물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지식이 자라게 되기를 원한다면 실제적인 관찰과 감각적 지각에 의하여 모든 사물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각적 지각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을 배울 수 있다. 이제 감각 교육을 주장한 코메니우스의 이야기이죠. 네, 그래서 지식은 먼저 감각에서 시작해서 기억으로 가기 때문에 감각 교육이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았다. 이제 코메니우스 적으시면 되겠고, 이제 코메니우스의 감각 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 지문을 근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A-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사상가의 이름을 쓰고 홍교사와 최교사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상가의 교육 원리를 한 가지 쓰래요. 자, 홍교사와 최교사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교사들끼리의 대화, 교사와 유아의 대화가 나와 있죠. 네, 홍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아는 단계적으로 발달하면서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첫 문장부터 약간 코메니우스의 느낌이 살살 나죠. 단계적인 교육, 감각을 통한 교육. 감각에 의하지 않고 지성에 따르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코메니우스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감각교육, 이제 코메니우스의 사상이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감각교육 주장한 사람도 계속 나오고요. 자연주의도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랬을 때 뒤에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죠. 이 사상가는 유아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그림책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이 이제 코메니우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최교사는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코메니우스인 거 맞출 수 있어요. 사람이 자연의 일부다. 교구를 활용할 때도 자연의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연령에 적합한 내용으로 방법을 교육해야 된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해야 된다. 자, 기억은 코메니우스이겠고요. 그의 교육의 원리는 합자연의 원리, 자연의 순서를 따르는 원리,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것은 감각교육, 단계교육,
자연의 순서 따르는 거 다 합자연의 원리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A-2번 문제 보시면 우리 아까 배웠던 2019년도 A-2번 문제를 보시면 어머니 무릎 학교, 모국어 학교, 라틴어 학교, 대학 등이 나와 있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었죠? 대교 수학이라는 책에 코메니우스가 말한 교육 제도이죠. 6주기 4단계로. 자, 서교사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17세기 최고의 교육자이면서 감각교육을 중시했던 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제도를 언급했고 이후에 아동중심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코메니우스라고 바로 아실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린다 하면 뒤에까지 읽어보면 됩니다. 루소와 누구가 있는데 이 루소와 누구도 이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았대요. 뒷부분을 루소와 뒤에 파트들을 배우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사실 이 표만 봐도 코메니우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5개의 문제와 지문 속에 등장한 코메니우스를 공부를 하셨어요. 코메니우스를 공부하실 때는 이 기출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2007년에 세계 최초의 그림책인 대교 수학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이제 세계 도회로 고치는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몇 년도에 대교 수학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왔나요? 2019년도 A-2에 대교 수학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 무릎 학교 내용이 나와 있고 또 2009년 객관식에도 보시면 교육의 단계를 유아를 위한 어머니 무릎 학교 아동기를 위한 모국어 학교 이렇게 단계를 얘기했는데 10년 뒤인 2019년도에 이게 표로 나오면서 이거 말한 사람 누구죠? 라는 질문으로 다시 바꿔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출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기출의 정답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출에 나와 있는 지문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 것으로 반드시 기본으로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유아 임용 교육의 기초 출발점이고요. 이것이 베이스가 됐을 때 추가로 이 학자의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 새로운 이론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선생님들께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도를 파악을 못하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중요한 기본되는 문제들을 놓치면서 고득점이 어렵거나 또 컷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자료는요, 제가 더보기란에 공유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공유 방법 보시고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 장을 정리하는 오늘 임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